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책 목차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이번 시간에는 책 목차 잡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내가 책을 쓰려면 먼저 내 책의 주제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뽑아놓고 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생각나는 모든 소주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3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강의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매일 어떤 다른 주제, 다른 소주제로 강의를 할까를 생각해서 소주제를 30개 정도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도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출이 되면 자세히 보면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봤더니 요건 1장 정의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것들을 묶어봤더니 현상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묶어봤더니 해법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묶어보고 그거를 이제 흐름의 순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배치를 하면 책의 목차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어떤 흐름인가요? 논리적인 흐름이죠. 전형적인 문제 해결의 흐름인데요. 정의를 쓰고 현상을 쓰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법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으면 문제의 정의부터 해법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하는 목차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책의 목차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논리적 흐름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순도 아니고 논리적도 아니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 대등적인 관계로 구성된 병렬적인 흐름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순 목차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위인전이죠. 평전. 박태준 평전 같은 거 보면 과거에 이제 포항제철 회장님이었던 이제 박태준 평전은 목차가 아예 이렇게 아예 연도별로 돼 있어요. 1927년부터 1945년 뭐 이렇게.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의 과정.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삶이 버라이어티 했잖아요. 뭐 군인으로도 있었고 이제 포항제철 회장님으로도 계셨다가 그다음에 또 정치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만 엮어도 이렇게 다양한 소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바이올린, 첼로, 악기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인 진창현의 이제 본인이 쓴 자서전이죠. 천상의 바이올린이라는 책도 보면 이렇게 1현, 2현, 3현, 4현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목차를 정했죠. 그러니까 현이 줄이라는 뜻이니까 본인이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걸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생한 이야기,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태일 평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어린 시절, 그 다음에 평화시장에 있었고, 노동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까지의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시간적 흐름의 목차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흐름은 이제 이런 거,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책 같은 거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게 그런 아이를 만들도록 부모가 감정을 코칭해주는 방법, 이거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당신도 불통이다 같은 책 같은 거 보면은 현상, 그 다음에 정의, 현상, 해법 이렇게지만 이거는 이제 why, what, how의 흐름이에요. 배경, 왜 감정 코칭이 중요한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what, 감정을 좀 알자. 감정 코칭을 잘 하려면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의 현상은 어떤가? 이거를 what에다가 이렇게 좀 묶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경이 이렇고 현상이 이런데 해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감정 코칭 대화법이라는 해법을 how에 넣어서 전체적인 목차의 흐름을 why, what, how 논리적인 흐름으로 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당신도 불통이다도 정의, 현상, 해법 이렇게 해서 소주제들을 쭉 묶어서 책의 목차를 구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등적 나열의 목차 구성은 뭐냐 하면 하나의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독립적인 소재들이 이제 근거로서 받쳐주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런 게 있어요. 메이저리그 야구 해설위원인 송재우 해설위원이 꿈의 기업 메이저리그라는 책을 옛날에 썼는데 이 책은 뭐냐 하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하나의 운동 구단을 넘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도 같다. 근데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어떻게 고객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가라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컨텐츠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자신의 독자를 이렇게 정하고 이 독자들은 이렇게 니즈가 있을 것이다. 그런 해법을 나는 이렇게 구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해법으로 소주제를 도출해서 목차로 연결했겠죠. 이 해법으로 내놓은 게 바로 대등적인 겁니다. 펜, 팬 관리를 잘하더라. 그리고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더라. 그리고 자기 팀 브랜드 관리를 잘하더라. 그래서 팬, 우승, 팀이라는 독립적인 대등적인 소주제가 하나의 주제,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하나의 구단이 사업체로서 존재하는가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팬을 관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더라. 충성 팬을 관리하고 야구장 설계나 관리도 팬을 위해서 하더라. 그리고 먹을 것이나 유니폼 판매도 팬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하더라. 그 다음에 팬들이 결국은 올라면 그다음 뭐 시청률이 높고 이러려면 우승이라는 성적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 단기 전력 향상, 뭐 장기 전력 향상,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팀을 벤치마킹 하더라. 이런 소주제를 넣어서 우승이라는 꼭지에다가 묶어줬죠. 그래서 이게 뭐 1장, 2장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팀 브랜드를 위해서는 스타를 키우자. 그 다음에 그 팀의 감독 또한 팀 브랜드를 위해서 리더십으로서 노력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실제 목차를 보면 이렇게 1부, 2부, 3부로 구성해서 아까와 같이 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우승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팀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등적 소재 묶음을 통해서 목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잡을 때는 주제가 있고 주제를 위해서 생각나는 소재를 다 도출해서 시간적으로 엮어보던가 why, what, how, 현상, 원인, 해법 같은 논리적 흐름으로 엮어보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등적 나열로 엮어보던가 하게 되면 책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는 이제 소주제 하나하나가 하나의 에세이, 하나의 칼럼이라는 생각으로 한 편씩 글을 써가면 소주제 글을 다 쓰게 되면 탈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책 목차 잡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다음에도 글쓰기나 다른 좋은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